네, 기업 탐탐 시간입니다. 증권부 기자들이 직접 그 기업을 탐방하고 그 안에서 전해지는 생생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니언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할게요. 증권부 허윤영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니언스 오늘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왜 이 기업을 소개해 주시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영화 혹시 스노든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못 봤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게 그 주인공인 화면에도 나오네요. 네. 스노든이 이제 자기 노트북 카메라를 항상 가리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본인의 정보가 이제 유출될까봐. 네,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까 여쭤보신 지니언스라는 기업이 바로 정보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난 2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2005년에 설립이 됐고 그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창립 이후부터 흑자 경영을 달성해오고 있고요. 지난해 매출액은 206억 원, 영업이익은 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상장 과정에서 공모청약 경쟁률이 900대 1을 넘어서 이제 증거금이 1조 원이나 몰렸거든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은 회사였습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에 투자를 할 때는 꼭 이 청약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공모자금이 얼마나 집중이 됐었는지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흥행을 거뒀던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키워드 통해서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열어봅니다. 자, 지니언스 키워드 출국 심사. 요즘 굉장히 창의력 있게 키워드를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번 주에 휴가를 다녀와서 기분이 좋으셨군요. 관련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아까 주력 산업이 NAC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보안 솔루션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 구조를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보안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외부로부터 공격이 발생했을 때 방어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접속 자체를 인증된 그 사용자들만 가능하게 해서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니언스가 영위 중인 NAC는 후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항 출국장에 가면은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여권 심사도 하고 그 수화물 심사 등을 진행해서 이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하면은 비행기에 탈 수 있잖아요. 이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이거는 그러면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가져온 게 금융회사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목록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 보시다시피 이제 내부자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정보가 외부 직원들에 의한 유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업 스파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직과 현직 직원, 그러니까 내부 직원이 유출하는 사례가 전체 사건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지니언스의 이 NAC는 이 내부 유출을 최소화시키는 보안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안 솔루션 구조만 보면 이 효과는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적 상태는 어느 정도 매력도를 띄우고 있습니까? 네, 그 지니언스에서 이 NAC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90% 정도 되는데요. 저도 처음에 사업 구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사실 매출 의존도가 한 상품이나 한 고객사에 집중이 되다 보면은 실적 변동성이 크거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회사는 좀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사업 모델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향후 시장을 봤을 때 이 NAC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기존 고객이 53% 그리고 신규 고객이 47%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이 좀 안정성을 대변을 한다면은 신규 고객은 이제 성장성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도 나쁜 편이 아니어서 회사에 따르면은 이제 보안 업계에서 직원 1인당 내는 어떤 수익성, 매출 성과 이런 게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동건 대표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업무 산업 환경이 오피스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데스크탑만 놓고 사용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뭐 태블릿부터 여러 가지 기기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내부 네트워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NAC와 같이 통합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 솔루션들에 대한 필요성이 더 확대되고 있는 거고요. 하나둘씩 설명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한번 보죠. 출국 심사 이어서 키워드 지니언. 좀 귀여운 느낌이에요. 그 영화 미니언이라는. 아, 그쵸.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 직원들을 서로를 지니언이라고 네. 부른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니어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천재.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이게 회사 직원들끼리 뭐 서로 우린 천재야 뭐 이렇게 자화자찬해서 가져온 키워드는 아니고요. 네. 이 대표가 이제 이동범 대표가 사람을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는 CEO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인 듯해서 가져와 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회사 정문에 가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인증패와 수상패 이런 게 막 걸려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거는 여가 친화 기업이라는 인증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야근도 적고 복지가 좋네요. 그쵸. 생활하기. 부러워서. 네. 그래서 이동범 대표가 강조하는 것도 이제 직원들의 워크 밸런스였는데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수익을 무리하게 내는 것보다 꾸준히 성장하는 방향을 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좀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이직률이 낮고 또 오랫동안 근무하게 되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큰 자산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고요.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회사의 환경이나 그 CEO의 철학이 수익으로 연결돼야지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립 이후에 계속 흑자 경영을 유지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 1인당 그 수익성이 높은 편으로 봐서는 이런 네. 철학이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어떻게 좀 그려가고 있는지 이동범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성장을 하면서도 워크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이나 뭐 퍼포먼스를 확 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역량이 증가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림. 그래서 단기에 매년 2배, 3배 이렇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20%, 30%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낸 그런 모델을 추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을 지니언이라고 회사가 부른다. 직원, 인적 자원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느껴볼 수 있는 키워드였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좀 사업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열어봅니다. 클라우드. 자, 이번엔 또 어떤 의미를 담으셨어요? 클라우드는 요즘 많이 또 언급되는 그쵸. 단어 중 하나죠.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클라우드를 가져온 이유는 지니언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지니언스가 현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가 바로 해외 진출인데요. 네.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직까지 성공을 하지 못한 목표이면서 동시에 지니언스가 상장을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 NAC로 해외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20개 그리고 80개 기업들에게 이제 트라이얼 시험판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막 진출해서 막 수익이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 회사 측은 3년 내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관련해서 이동범 대표의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20여 개 국가를 수출해서 뭘 한다라는 건 굉장히 힘든데 실제로 클라우드로 올려놓고 온라인 마케팅으로 단시간 내에 20개 국가의 어떤 고객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클라우드의 힘이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니언스 이야기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니언스가 상장 첫날에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50% 급등하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하긴 조금 겁도 날 것이고 또 급등이었었기 때문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요. 아직은 밸류에이션이 비교 기업에 비해 낮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BNK 투자증권 최종경 연구원님이 올해 예상 실적을 토대로 제시한 공모가 기준 PER이 16배 정도 됐었는데요. 네. 상장 후에 공모가 대비 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현재 PER은 약 18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비교 기업 두 곳의 평균 PER 26배와 비교해서 아직까지는 낮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니언스에 대한 이야기 해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좀 재밌게 풀어드렸는데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조금 참고가 되었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기업탐탐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